아, 너무 전략을 잘 짰네. 100만 병. 100만 병? 오늘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4,900원에 판다고 하는 국민 가격 와인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뭐 이마트 가셨을 때 많이 광고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신문 기사에도 막 나왔었는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정용진의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몇 가지 품목들을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마트가 2019년 초에 뭐 어닝 쇼크가 있었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은 이마트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왜냐면 미국에서 월마트가 아마존 때문에 많이 죽었던 것처럼 쿠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영업이익을 잠식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 보고 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딱 한 가지죠. 훨씬 싸요. 따라서 이마트는 전략을 세웠어요. 자기네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현재 지금 인터넷으로는 절대로 술을 살 수 없어요. 주류 판매를 통신으로 하는 건 불법이에요. 따라서 결국 마트를 가야 되는데 이마트에서는 품질이 괜찮은 와인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마트에 오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입한 거라고 보이고, 전국에 있는 이마트에 들어오는 와인 한 품목, 한 개 종류가 보통 2,000병에 3,000병 정도를 계약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좀 행사를 해가지고 많이 팔릴 것 같은 볼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0병 정도를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주류를 담당하고 있는 총책임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고품질의 와인이 어디 있냐를 찾아 헤맸다고 해요. 이마 주류 담당 임원 뿐만 아니고 대동한 사람들 모두 와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겠죠. 현재 지금 막 볼륨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파격적인 가격을 공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의 안 나와 있고, 그런 곳에 와이너리랑 계약을 해서 여기에 있는 와인 전량 계약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한 병수가 100만 병. 그런 생각이 들죠. 100만 병? 만 병이라며 보통 많이 파는 게. 100만 병? 팔 수 있어? 진짜? 그 이마트에서 예전에 좀 싸게 팔았던 와인 G7이라고 했어요. G7 120만 병을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G7이 뭐 보통 할인해서 특가로 팔 때 6,9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4,900원짜리 와인, 그리고 G7보다 더 품질이 좋다면 100만 병 못 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와인의 가격 거품이 빠지고, 유럽처럼 우리도 2유로, 3유로짜리 와인들을 젊은 사람들이 맥주 대신 접하게 되면서 와인의 저변이 넓어지고 와인 소비가 더 늘어나고, 따라서 다른 와인들도 같이 덩달아 좀 싸지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전 매우 좋은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기분 좀 내볼까 하는 사람들이 와인을 쉽게 골라요. 4,900원, 5,000원도 안 되니까. 그 이마트 계산대 옆에 있는 곳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손이 마지막에 쉽게 가기 때문에 좀 뭐 건전지나 아니면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것처럼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놓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게 될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의 와인이 됐기 때문에 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한번 마셔볼까? 하고서는 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와인이 맛이 정말 없다면 사람들이 다시 와인을 마시겠어요? 와인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진짜 맛있는 와인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접하는 이 엔트리 와인이 맛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와인이랑 안 맞아, 이런 게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 공룡 신세계에서 승부수를 띄울 와인으로 어떤 걸 골랐을까? 그래서 이 와인의 맛을 한번 볼 거예요. 이름은 도스 코파스라는 와인이고, 도스가 스페인어로 둘이죠, 둘. 코파스는 컵이에요, 컵. 그래서 두 컵, 두 잔 이런 뜻이에요. 2018년 빈티지 영하죠. 좀 놀라웠던 게 4,900원짜리 와인이면 당연히 스크류캡일 줄 알았거든요. 보관이라든지 뭐 놀랍게도 그렇게 만들었고, 스크류캡이 좀 더 단가도 싸게 먹히고 보관도 여러 가지 낫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스크류캡으로 만들면은 기분이 안 나니까 코르크는 생코르크가 아니네요. 코르크 조각 뭉쳐서 만든 코르크고, 향이 별로 안 나는데 일단 한번 맛을 봐야죠.
따라봤는데 따르면서부터 딱 느꼈던 놀라운 점이 색깔이 까쇼 색깔이 아니에요. 웰치스 같은 아주 밝은 색. 색깔은 너무 예쁘네요. 아주 연한 색인데 향이 풍부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 블랙타이가 이 볼이 넓어가지고 이 향을 굉장히 잘 담아두는데 향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칠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서 디케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나름의 오크도 있고 달아요. 드라이하지 않아요. 달아요. 과일 향은 좀 부족한데 그 매운 스파이시한 맛은 굉장히 풍부하게 나요. 나름의 오크도 약간 깔려있고, 하지만 가장 주된 맛은 약간의 단맛과 후추 맛, 그게 메인이에요. 지금 잔맛이 약 많이 섞여가지고 이 과일 맛이 좀 많이 묻힌 게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디켄터에도 좀 담아보고 병부리진도 좀 같이 시켜봐가지고 같이 좀 이따 다시 마셔볼게요. 디켄터에 좀 따라두기도 했고 병 열어두고서는 브리딩을 시키기도 했어요. 아까 맛들이 약간 조금씩 튀어서 산화를 시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2시간 정도를 있어봤고, 아까 조금 마셔봤더니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처음 마셨을 때 느꼈던 거는 대부분의 싸구려 까베르네 쇼비뇽들은 맛이 너무 강하고 떫고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맛이 풍부하고 막 그렇진 않지만 약간의 산미, 그리고 마시기 편한 그 후추 향이 팡팡 나는 이런 느낌이 강해요. 과일 향은 굉장히 적어서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와인들이 갖춰야 될 맛들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떠올랐던 음식은 당연히 레드와인은 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고기 중에서도 좀 기름기가 좀 덜한 부위에 양념을 아주 최소한만 한 고기랑 마늘을 곁들이면 딱 맞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일단 디켄팅을 한 것부터 좀 같이 마셔볼게요. 아까보다 확실히 좀 향이 좀 살아났고요. 숨을 쉬면서 어느 정도 자기 고유의 향을 좀 찾아난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정말 훨씬 낫네요. 이 후추향 어쩔 거예요, 이거? 후추향이 아까보다 좀 더 길어졌어요. 여전히 과실향은 너무 많이 부족한 편인데 탄닌감도 거의 없고 되게 놀랍도록 산미가 이렇게 은은하게 깔려 있어요. 소고기 기름이 좀 기름기가 좀 덜한 소고기의 부채살 부분을 구웠고요. 양념을 정말 최소만 해가지고 소금간만 살짝 했어요. 여기서 후추 맛이 많이 나서 후추간은 거의 안 했고요. 너무 맛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아직 잔맛이 좀 있어요. 잔맛이. 이번에는 이 병브리딩 한 건 어떤지 좀 먹어볼게요. 병브리딩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랑 되게 비슷하고요. 2시간만 병브리딩 해봤자 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되게 거칠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디켄터를 쓰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4,900원짜리 와인에 디켄터 쓰는 것도 좀 넌센스긴 하잖아요. 이럴 때 방법이 또 있는데 흔들어주는 거예요. 고급 와인이 아니니까 사실 뭐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맛이 변한다, 이것도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좀 흔들어줘서 하면은 훨씬 좀 잔맛이 날아가는 편이에요. 좀 저가 와인 중에 맛이 이거 좀 애매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줘 보시면은 좀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좀 웃기고 창피한 얘기긴 한데 맛있는 와인을 먹기 위해서라면 너무 많이 흔들면 온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잔맛을 좀 빼주고, 그 이후로도 몇 번 흔들었어요. 어느 정도 좀 잔맛이 빠지게 했고 확실히 좀 낫네. 아무튼 결론은 확실해요. 먹을만 하다. 그런데 이 풍부한 과실향들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싸구려 칠레 와인에서 나던 그 떫고 쓰고 뾰족뾰족한 그런 맛은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먹어도 편안하게 쉽게 괜찮은데? 맛있는데? 먹을만한데? 와인 이런 맛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와인이에요. 이 와인을 선정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차피 한 병에 5,000원도 한 이런 저가 와인에서 풍부한 과실 맛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낼 수도 없어요. 낼 수 있으면 와인을 당연히 그렇게 만들겠지. 왜 비싼 와인이 왜 있겠어요? 어차피 그걸 포기할 거면 마시기 편안한 와인으로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시키자. 대학생들이 MT를 갈 때 소주 사갈 거면 거기까지 껴가지고 와인을 사고 갔을 때 거부감 없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너무 전략을 잘 짰네. 맥주나 다른 증류주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부캐가 있어요. 부캐가.
저가에서도 타협을 찾은 거예요. 타협점을. 너무 이건 전략이 뛰어난데. 와인 클리닉 도스코파스 오늘 리뷰해봤어요. 다음번에도 이슈가 되는 와인이 있다면 가장 먼저 먹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